우리의 시선을 우주로까지 확장시켜주는 게 고전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천지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오늘 화지진과 지화명이니까 이게 모양을 보면은 이게 그냥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화지진하고 지화명이가. 근데 위치가 바뀐 건데 우리는 이제 그 괴상을 보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아, 이 하나는 태양이 빛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고, 또 하나는 땅이 위에 있고 빛이 밑에 땅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상황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잘 봐서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뭐라고 여기서는 해석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점을 친다는 거는, 점을 치고 이제 이 주역의 괴를 각각 공부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상황은 어떤 것들이 여기서 중요한 어떤 걸로 여겨지는지, 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을 알아채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상황들을 많이 내가 머릿속에 그걸 확실히 넣고 있으면, 그게 이제 이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대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냥 괴로 그냥 그려지나 봐요, 이게.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굳이 이걸 점을 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이미 우리는 64개를 지나고 있는 거다. 64개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64개의 어느 효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건 이제 화지진괴. 일단 괴상을 한번 보면은 땅 위에 이제 불이 있는 거죠. 땅 위로 이제 솟아오른 불. 그러니까 큰 불인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는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땅 위로 이제 태양이 솟아오르는 건데, 태양이 이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서 솟아오르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는 것, 그게 점점 떠올라서 중천에 떠오르는 것,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일러 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아갈 진자. 그러니까 나아간다, 뭐 향상한다, 향상된다, 진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아지는 것. 덕이 더 향상되고, 덕이 더 나아지고, 덕이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화지진의 그 때는 땅 속에 있던 빛이 나와서 내가 뭐 무명을 뚫고 나와서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이제 연상하면 되죠. 이 이미지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아간다, 향상한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진, 강후, 용, 성마, 번서, 주일, 삼접, 뭐 좀 이상한 뜬금없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후, 강이라는 거는 이제 편안할 강자잖아요, 이게 원래는. 근데 뭐 훌륭한 이런 뜻으로 되는데, 강후라고 하면은 나라를 안정시킨, 편안하게 한 제후.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제후인 거죠. 그 제후에게 용, 성마, 말을 하사하는 것을 베푼다. 용은 뭐 쓴다, 뭐 그렇게 한다, 이런 뜻도 되니까 말을 하사하는 것을 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번서. 번이라는 거는 늘어난다, 번식한다 할 때 이 번자를 쓰는 거니까, 번서, 늘어난다. 서자는 많다. 뭐 서민이라고 할 때 이 서자를 쓰는 건데, 서민은 많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기를 한다는, 하사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일을 삼접, 낮 동안에 3번 접견을 하는 거예요. 이 그 제후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군주 천자의 총애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3번 접견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향상되는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진보하고 나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때 나아간다. 이게 지금 통치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나라를 천지의 마음과 같이 통치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식의 것이 가장 진보된 그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덕을 수양하고 해서 관직에 나아가서 거기서 더욱더 자기 덕을 바라고 해서 그 천자의 총애를 받는, 또는 군주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진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괴사를 해서, 이러면 이제 고대 사회 사람들은 나아간다는 것이 확 들어왔었겠죠. 우리는 좀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뜬금없어 보이지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아가서 이렇게 훌륭한 제후가 된 건 맞는데, 이럴 땐 약간 좀 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때는 조금 더 내가 너무 강함을 내세우지 않고 이제 좀 유순하고 내가 겸양의 덕을 바라고 그 다음에 수양을 하고 이런 쪽으로 힘써야 되는 때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아간다 이러면 주역에서는 반대의 어떤 태도, 조금 더 겸손하고 내가 나를 수양하고 이런 태도가 같이 있어야지만 이게 허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전체의 그 상황을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초육을 이제 일단 보면 그럼 첫 단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나아감의 때인데 진여 퇴여. 진은 나아갈 진자라고 했고 퇴는 이제 억누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가려고 뭐 나아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 위에 있는 어떤 그 저기 그 음료들 그런 어떤 것들이나 그 위에 있는 사효 특히 이제 사효죠. 음료는 같은 음료니까 끼리끼리 이제 유유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효가 이제 나아가려면 그 군주한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사효가 약간 좀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초육은 구사하고 짝인데 물론 그 두사의 짝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첫 단계다 보니까 약간 나아가는 것들을 내가 너무 확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억눌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정길, 올바름을 얻으면 길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망부인데 망은 이제 없을 망자.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더라 믿어주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뭔가 내가 이제 향상되는 어떤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처음부터 믿음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주질 신임을 못 얻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무구 유는 여유라는 뜻이니까 여유로우면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유롭고 너그러우면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초효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나아갔다가 또 뭐 나아가는 것도 타다가 또 물러 좀 퇴보되는 것 같다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임을 얻을 수도 없어. 그걸 네가 알아야 돼. 첫 단계에서는 내가 뭔가 여기에 이제 감리당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막 처음에는 거기서 앉아서 생각할 때는 여기 와서 뭘 하면 바로 뭐가 막 될 것 같았어요. 글도 막 여기서 막 고미숙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뭘 하면 막 빨리빨리 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대작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온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어떤 환상을 갖고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자꾸 갔다 물러났다 이게 반복된다. 그걸 내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신임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그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여기 올 때에 가졌던 마음, 나는 정말 내 덕을 향상시키는 길로 나아가겠어.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라는 그 방향성을 내가 잃지 않고 그걸 잃지 않는 것이 이제 올바름을 잃지 않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화가 나기도 해요. 내가 기대했던 건 저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해주지? 라든가 뭐 왜 나를 더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이 오고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불만을 엄청 표출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다음에 이제 6.2로 넘어가면은 6.2는 우리가 이제 효의 위치를 배웠잖아요. 그 자리와 관계에서 봤을 때 뭐와 뭐를 다 얻었어요. 위치로 봤을 때 중을 얻었죠. 가운데 예. 그러니까 정중을 다 얻었죠. 위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이효는 음의 자리인데 6.2가 왔으니까 음이 맞고 그다음에
하괴에서 가운데에 왔으니까 중을 얻었고 굉장히 정중한 자인 거예요. 정중한 자리예요. 그런데 정중한 자리이긴 하지만 위에를 한번 보면은 이 6이와 호응하는 거는 누구예요? 6, 5죠. 근데 5가 6, 5예요. 그죠? 우리가 호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음량이 다른 게 좋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6호가 원래 이게 9호라면은 어떻게 돼요? 9호가 이 6이를 좀 끌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스러운 거죠. 나아갈 때이긴 한데 나아가는 때인 건 맞는데 내가 나아가려면 이제 9호와 호응이 되면 좋은데 5호와 호응이 되면 좋은데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일이 근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정한 자리잖아. 중정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바름을 지켜서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때에 와 있고 나의 지금 자질과 이건 어떤 상황이고 나와 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자질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다 이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걸 내가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얻으면 길하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왕모에게서 큰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나아가는 때이니까 오효가 끌어주지 않더라도 중정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밝음이 드러나요. 바깥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어, 나아감의 때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드러나서 나아가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 유고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오는 유기를 뭐 배척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이 상황에서도 중정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밝음을 드러낸 존재가 그래서 총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9호라면 뭐 군신 관계나 이렇게 되겠지만 6호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할머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모, 모가 되는 거죠. 모. 그래서 왕모에게서 큰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자계복 우기왕모. 수는 이제 받는다는 거고 왕모에게서 그 왕모에게서 계복은 클 계자거든요. 큰 복을 받는다. 뭐 자는 그냥 이에 뭐 그런 식으로 이에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쭉 보시면서 이 단계들에서 각각 취하는 어떤 태도의 특징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6.3으로 넘어가면 6.3은 어떤 자리예요? 양의 자리죠, 원래. 양의 자리에 뭐가 왔죠? 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좀 후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3이 응하는 관계는 누구예요? 상구죠. 예, 상구인데 이게 응이 음양의 관계죠. 그러니까 상구와 응을 해서 상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응을 하는 관계니까 그 관계도 괜찮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후회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위치에 있냐 하면은 음의 그 곤괴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지금 전부 다 나아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죠. 초효든 이효든 다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그 곤괴의 땅에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위치로서는 마지막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초효와 이효를 다 이제 데리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초효와 이효가 봤을 때도 자기 위에 있는 존재가 앞서가고 있는 존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따르고 싶겠죠. 같이 나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무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윤이 믿을 윤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믿으니까 그리고 상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상구가 같이 호응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 자리로 봤을 때는 후회가 있을 법한데 이제 이 후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6.3이라는 자리에서 얘기해 주려는 거는
내가 진보하고 향상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얻어야 한다. 제가 그 앞부분 그 주역의 역사적 배경 얘기할 때 그 주역의 그 공자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또 얘기했었고, 예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존귀함, 인간의 존엄함을 끄집어낸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바탕에는 동양에서는 모든 인간의 성숙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다 깔려 있는 거죠, 이 해석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 믿음을 얻을 때 내가 향상되고 진보할 수 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보가. 그 다음에 구사효는 이제 곤계를 지나서 닉계로 올라갔죠. 밝음의 궤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효의 위치를 보면은 중도 얻지를 못했고, 이 원래 구사 사효는 뭐의 자리예요? 음양 중에 음의 자리죠. 근데 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거를 양은 구는 이제 그 강한 놈이잖아요. 강한 놈이 약한 자리에 와서 차고 앉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밑에서 이제 자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불안정한 데다가 지금 나아감의 때예요. 근데 어떻게 사효까지 올라왔어요. 이 그 구사효는. 그런데 밑을 보니까 이 세 개의 음효가 마음이 합해져서 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요.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건 거죠. 이제 나도 이제 어지간히 이제 뭐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밑에 있는 후배들이 이게 때를 지어서 이제 이 그 막 자기들이 막 열심히 막 노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사는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고 앉은 자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여겨지고, 혹시 쟤네들이 올라와서 내 자리를 뺏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구사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꺼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는 욕심이 나는데 혹시 저 후배들이 쫓아와서 내 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뭐처럼 느껴지냐 하면은 진여 석서, 석이 이제 그 다람쥐 석자고, 서는 이제 쥐서자거든요. 다람쥐와 쥐의 동작의 특징이 굉장히 불안한 듯한 움직임을 보여요. 요리조리 살피면서 얼른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양을 본따서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아감이 쥐새끼와 같으니 또는 다람쥐와 같으니, 그런 어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불안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약간 시기 질투와 뭔가 이렇게 자기 자리를 탐하는 것 같은 눈초리, 자기가 그러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탐하는 듯 눈초리로 보는 그런 마음을 굳게 지키면, 여기서 정은 올바르게 하면이 아니라 굳게 지키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위태롭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그려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6호로 넘어가면 역시 여기도 회망이라고 먼저 하고 나가요. 회망이라는 얘기는 후회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전제가 뭐냐면 후회가 있을 수 있었던 자리다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회망이란 말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효를 해석할 때 뭐 회망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원래 여기는 후회가 있을 수 있는 자리였구나. 근데 어떤 것들 때문에 조건들이 와서 후회가 없어진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실등물휼 왕길무불리. 그럼 이건 이제 6호는 어떤 자리냐. 물론 6호도 정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뭘 얻었죠? 중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효의 위치 얘기할 때 중과 정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중. 왜냐하면 주역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중은 가운데 자리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다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양쪽 전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이 중요한 거고, 중을 얻으면 정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이제 중이 갖고 있는 힘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후회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왜 후회가 없어지냐 하면은 아랫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나아감의 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밝은 군주를 향해서, 이 지금 위에 있는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처럼 밝게 지혜가 빛나는
군주를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다 자기를 따르는 때인 거죠. 때 자체가 나아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근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1, 2, 3호 이런 효들은 나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군주가 리더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리더라고 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아가려고 해. 자기가 정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끌어줘야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믿고서 배치하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장을 펼쳐줘야 되고 그렇게 믿고 맡겨야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등물률이라는 얘기가 득실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득실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걸 맡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나아가는 때야. 모든 구성원들이 향상되고 싶고 진보를 하고 싶으니까 그 지혜로운 군주는 자기를 보고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재능에 맞게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덕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태도는,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는 실등물률인 거죠. 근데 이 군주가 굉장히 지혜롭고 밝은 군주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자칫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너무 잘 알아. 모든 게 잘 보이고 너무 지혜롭고 다 알아. 이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이 다 이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서 오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리더가 너무 잘 알고 일을 잘하면 그 리더가 실등물률하면 진짜 배우고 거기서 배워서 자기 능력을 정말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리더가 너무 시시콜콜 간섭을 해대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관계만 틀어져서 전체 그냥 다 어우러져 버리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리더로서 뭘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뭘 뽑았는데 이게 나왔어. 그럼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실등물률로. 내가 너무 간섭을 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내 지혜만을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다 그냥 시키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수족이 되어서만 움직이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수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득실을 근심하지 말아야 하니, 득실을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다 사람들을 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렇게 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결과를 생각해서 얘를 저걸 시켰을 때 이렇게 뭐 자꾸 우려되는 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믿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구로 올라가면 진기각, 유용벌읍, 려길무구, 정린. 그러니까 진기각, 나아가고 나아가는 맨 끝에 가면 뭐 어디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뿔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각이 뿔각자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아감이 뿔과 같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갔다는 얘기도 되고, 이거는 유용벌읍, 오직 유자니까 벌읍, 읍을 벌하는데, 정벌하는데 쓰면, 사용하면 려길무구, 좀 위태롭더라도 길하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엄격하더라도 길하며라고 했는데, 그 위태로운 게 너무 엄격해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 허물이 없지만 올바르면 인색함이 있다. 이제 이 아까 제가 6, 5효처럼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다 키워주는 쪽으로 가는 게 이 나아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엄격함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엄격해 버리면 올바른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름에서 이제 인색할 수 있다. 그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음의 자리인데다가 이게 지금 나아감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아감이라는 건 원래는 양의 성질은 나아가는 성질이 있는 데다가
또 이 빛의 끝자리, 나아감의 끝자리에 있고 거기다가 다시 또 이게 양의 효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제 뿔까지 나가는 건데 그렇게 강한 자질로 나아감의 끝에 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나아감도 어느 정도 나아가면 이제 뭔가 이렇게 멈춰야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않고 유형 벌읍에다가 읍을 정벌하는 데다가 쓰면은 좀 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벌읍은 뭐 또 다양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읍을 약간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읍국이 있으면 소국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정벌하는 데 쓴다든가 나아가는 힘을 그러니까 뭔가 전체 이제 공동체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면이라는 뜻도 되고 아니면 이게 이제 이 읍을 또 내면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내면으로 돌려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하는 대로 그건 이제 엄격하도 뭐 자기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상처를 받겠지만 자기를 해치겠지만 그러니까 정일이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중화시켜 나가는 그런 맛은 없으니까 이제 인색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인색하다. 모자란다. 부끄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계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밝은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구성원들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초효일 때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 내가 막 조급하게 뭘 하려고 마음을 먹지 마라. 첫 단계에서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2단계에 가서는 이제 이 조급한 마음 없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잠깐 이제 나아감에 그 어느 정도의 안정된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이게 금방 뭐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수련을 하고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도 내가 그 올바름을 지키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 속에 내가 처음 가지고 왔던 그 마음을 계속 중정하게 가지고 가면 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왕모가 여기서는 이제 현명한 군주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지혜의 그 모델 그런 거니까 그 덕의 완성된 어떤 모델 이런 거니까 거기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말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3효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함께 가는 거죠. 내가 다른 그 무리들하고 함께 가고 그 무리들과 믿음을 감게 되면 그런 걸로서 어떻게 보면은 진여 최야 하던 내가 물러났다 뭐 갔다 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진여 수여 이 수 좀 근심스러운 건 나아가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긴 했는데 또 거기서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 오는 근심 이런 것들을 거쳐서 3단계에 가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후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사효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중천건을 할 때 사효가 이제 질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아가다가 이게 이제 이 단계가 그대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질적인 어떤 도약을 거치려면은 굉장히 좀 힘든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쭉 왔는데 진짜 내가 바로 옆에 이제 6호에 바로 가까이 내가 왔을 때는 갑자기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그냥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왔는데 갑자기 돌아보니 약간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다람쥐처럼 쥐처럼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위태롭다는 걸 위태로운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다시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호의 단계에 오면은 6호의 단계까지 오면 그 사이에 다시 또 이제 초효부터 쭉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항상 진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잘 살펴서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빛이 환한 군주니까 그 환한 빛으로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잘 그 세세하게 살펴서 각각에 맞도록 이제 장을 펼쳐주는 것, 임무를 맡기는 것, 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너무 강한 자질로 끝까지 더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빛발은 군주이지만 또 그게 달하면
다시 그 상황은 변하는 거잖아요. 국면이.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길할 수 있겠다. 무고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아갈 때는 방향이 좀 확실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제가 거기 내 인생의 주역에서 글을 쓸 때는 초효를 가지고 썼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유무구, 망부 유무구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여유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여유는 이제 어디에서 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방향성을 내가 확실히 가졌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라는 마음이 내가 들었을 때 그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늘 이제 이 그 세상에서는 뭐 돈, 명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막 가잖아요. 성공, 그런 성공들 향해서 가다가 보면 방향이 거기에 이제 딱 그냥 길이 거기에 나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이 뭐 아파트를 뭐 몇 평을 샀다고 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게 자꾸 코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와서 그 길만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방향의 길도 얼마든지 있어. 내가 내 나름의 어떤 충만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의 길이 있어라고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고전이 계속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습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위태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안 바꾸고 열심히 하면 자꾸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면 내가 엉뚱한 길로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믿음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늘 이제 그런 얘기를 듣죠. 방향을 지금 안 바꿨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막 그 류마티즘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해서 그나마 그 길이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됐고 그것보다는 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치료나 이런 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얻을 때보다는 공부를 하고 마음을 편안히 공부를 하고 이쪽 길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서야 내가 이 몸이 편안해진 게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예전에 약을 먹어서 편안할 때는 제 느낌에도 관절과 부분은 좀 편해졌는데 전체적인 내 몸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내가 일상에서 무리를 조금 하거나 뭐 약을 한번 안 먹고 나면 바로 이게 통증이 오고 바로 장애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교통사고도 뭐 약간 심하게 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가까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1년씩 어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안하고 위태롭다 이게 이런 생각이 조금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제가 뭐 이 길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제 몸이 아마 그렇게 원했겠죠. 그런 게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없을까 내 몸을 관리할 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오게 된 거고 그냥 우연히 또 이렇게 뭐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네 이렇게 느끼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몸도 좀 편안해진 것 같네 이걸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느끼는 거죠. 제가 이걸 알고 이렇게 왔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려면 너무 우리는 좀 조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10년간 열심히 하다가 이거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인생이 전도가 되는구나 가치가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방향을 바꾼 지 30년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방향을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였고 근데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류마티즘이 저를 그렇게 밀고 왔다고 봐요. 그래서 여유를 안 가질 수가 없게 만든 것 같고 나중에는 뭐 조급하게 생각해봤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몸이 자꾸 더 아프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요 유무구라는 말이 망부는 뭐 제가 뭐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것들 신임을 얻고 뭐 못하고 이런 장에 가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냥 인간에 대한 믿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참 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믿음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유로우면 무구하다. 이 여유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들어왔었거든요. 여유가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현장은 발딛고 있는 건 여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건 저긴데 이 간극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간극을 내가 여유로서 내가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조급함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금방 간 방향을 놓쳐버리고 또 다른 길로 막 가고 있고 그럼 또 다시 거기서 이제 불안과 막 두려움과 이런 걸 또 겪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공부하면서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굉장히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안 가면 너는 지금 손해야. 넌 지금 그렇게 해서 노후를 어떻게 지금 살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돈을 벌어야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면화해서 내 안에서 자꾸 그런 말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36번째가 이제 지화명인 이게 이제 거꾸로 됐어요. 이거는 나아감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암흑기에 어두울 때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덕을 닦아갈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닦아가거나 또는 그건 이제 뭐 닦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내가 덕을 내 마음에 품고 그걸 잃지 않고 갈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다른 거죠. 요거는 보면은 그래서 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가 이제 손상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랑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랑캐를 그렇게 봤겠죠. 중화를 손상시키는 놈들 뭐 이렇게 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밝음을 손상시키는 때, 밝음이 손상을 입는 때, 밝은 빛이 손상을 입은 때이니 리간정 간 어렵게 이건 어려운 때야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여기면 어려운 때임을 알고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이롭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때인 줄을 알아야 하고 아까 전에 그 화지지는 나아가는 때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아갈 때야. 그럼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럼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빛이 땅 속에 들어가서 어둠이 덮였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어둠이 덮인 때야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지화 명의계를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럴 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막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일단 접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렇게 되면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왕왕명에서는 전습록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제자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뭐 자식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서 어려운데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왕양명이 그런 때가 바로 공부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부의 현장으로 삼아야지만 공부가 굉장히 간절하게 된다는 뜻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대충 지화명이 이런 괴를 그냥 공부할 때 하고 내가 정말 너무 지금 어둠 속에 묻혔다는 어디서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얼마나 그 이미지며 모든 상황이 확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럴 때가 공부를 할 때라는 얘기. 그래서 명리 리간정. 그러니까, 그치만 그럴 때라도 내가 이 땅이 빛이 땅 속에 들어갔을 뿐이지 빛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묻혀서 안 보일 뿐이지 그게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이롭다.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구를 보면은 명리우비, 수기익, 군자우행, 삼일불식, 유유왕, 주인유원. 그러니까 명이 밝음이 이제 손상을 당했는데 밝은 빛이 손상을 당하는 때에 날아가면서 우비 날 빛자잖아요. 날아가면서 수 늘어뜨린다는 거죠. 수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거.
그걸 이제 수라고 하죠. 수, 기이, 그 날개를 늘어뜨린다는 거죠. 날아가려면 날개를 높이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날개를 늘어뜨린다는 얘기는 날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앞에서는 나아가는 때였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어둠의 때가 왔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는 때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군자 우행, 군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군자가 관직에 나아갔다가 물러나서 이제 떠나가는 때죠. 그래서 3일 불식, 3일 동안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관직에서 나왔으니까 녹봉을 못 받으니까 이제 굶는 곤궁한 처지에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나아가면 주인 유언, 그대로 나아가면 주인이 나무라는 말이 있다. 근데 그대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아직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 지금 왜 그걸 그만둬? 왜 그만두고 물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상황을 아직 알아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그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상나라를 치고 주를 세울 때에, 주나라를 세울 때의 상황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효에 가면 기자가 나오거든요. 기자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상나라, 은나라의 그 그러니까 폭군주의 삼촌이죠. 삼촌 숙부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끝에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밝은 빛이 손상을 당한 때에 날아가면서 날개를 늘어뜨리는 것이니까 이제 관직에서 어두운 때여서 이제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관직을 떠나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이제 나가는 거죠. 먹지 못해도 군자는 그런 때임을 알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초기부터 기미를 알아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위로 넘어가면은 6위는 이제 중정이죠. 중하고 정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밝은 명이 이우좌고, 밝은 빛이 손상을 당하는 때에 무엇이 손상을 당했어요. 뭐가 당했냐면 좌고, 고가 넓적다리 고자거든요. 그 왼쪽에 이제 육달월이 있는 건 다 신체 부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이제 내 왼쪽 넓적다리를 손상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용증마장길, 증이라는 거는 이제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말이 증마, 장, 건장하다. 건장하면 길하다. 이제 구원하는데 쓸 말이 건장하면 길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때에 넓적다리까지 다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넓적다리는 이 걷거나 하는 데에 바로 이 땅하고 연결되는 부위는 아니어서, 그리고 왼쪽이어서 오른쪽을 주로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치명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튼튼한 말이 와서 이제 구원해 줄 때까지 있으면 이제 길한 거죠. 그래서 일단 6이기 때문에 이게 중정한 데다가 체질이 좀 순하잖아. 기질이 순하고, 이게 지금 때에 순응하는, 그러니까 지라는 거기 이제 이 땅 속에 이제 얘가 들어와서 어둠의 때인데 이 상황을 알고 가운데에서 거기에 이제 얘가 이런 때이지라고 자기가 그 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신이 굉장히 중정한데,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리 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처신이 중정하고 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손상을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손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손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상을 당한 때인데 중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면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증마, 구원할 말이 장, 튼튼해질 때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피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뭘 막 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안에 중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밝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밝음, 덕 이런 건 손상당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이제 9.3은 명의우남수,
밝은 빛이 손상을 당하는 때 이 명의에 남쪽으로 사냥해서 남쪽으로 사냥 숫자가 이제 사냥한다는 수렵할 때 그 숫자인데 사냥을 해서 득기 대수 우두머리 숫자 머리 숫자니까 큰 우두머리를 얻었다. 근데 불가질정 이 질자가 급히라는 서두르다는 뜻이거든요. 질이 이제 질병할 때 질자도 되잖아요. 여기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질병 중에서 질은 약간 좀 가벼운 병, 가벼운 그 가볍게 다친 거, 병은 좀 깊은 병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살 시자가 들어있는데 옛날엔 주로 다치는 게 이제 화살에 맞거나 이런 거니까 화살을 맞아서 사람이 그냥 들어누워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근데 그럴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면 낫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하다는 의미가 응급 상황이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급하다는 뜻으로도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가질정, 급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구삼이라는 이 존재는 밝음의 끝에 왔잖아요. 밝음의 이제 이 리괴의 끝이니까 밝음의 극한에 왔고, 근데 이제 이게 강하다 보니까 성질이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6이는 아까 전에 6이는 굉장히 유순해서 이 상황을 알고 이제 가만히 자기의 그냥 덕을 닦으면서 있는 건데, 이 9~3은 자기가 강한 데다가 강한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확 나가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사냥을 가서 큰 괴수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9~3은 상륙하고 이제 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륙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덕을 다 잃어버리고 도도 잃어버리고 하는 폭군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이 9~3과 상륙의 호응이라는 거는 이 9~3이 상륙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런데 듣기 대수를 했지만 그 우두머리는 이제 잡아서 이렇게 없앴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를 정벌 한다고 치면 그 문화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빨리 막 어떻게 고쳐서 자기 그 휘하로 들어오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가질정이야.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구삼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계의 말을 해주는 거죠. 천천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거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육사인데, 육사는 이 음의 자질로 음의 자리에 왔죠. 그리고 어둠의 형태로 들어간 거, 시작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의 처음 시작이니까 음의 자질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음의 자리에 온 데다가 음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시초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음이 계속 겹쳤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좀 어두운 음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음한 그 성향의 사람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군주와 가까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뭔가가 유연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간사함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고라는 군주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해요. 교류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간사함, 어딘가에 자기의 사사로움 이런 걸 숨기고 그 이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이부자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좌라는 게 약간 좀 치우쳤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이는데, 복은 그 뱃속이잖아요. 군주의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군주의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주가 이거를 땅속에 묻혀 있는 밝음이어서 이걸 잘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거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요 상황에서는 그래요. 육사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군주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음을 딱 뺏은 다음에 우출문정, 이제 문 앞에 있는 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조금 이제 자기가 이제 나눠 받아 가지고 그걸 행세를 하는 거죠. 이제 우출문정. 그러니까 이 문의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행함을 뭔가 이제 막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사의 단계예요. 근데 그 마음속까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군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사는 마음껏 뭔가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잘하면 이게 좋은 쪽으로 가겠지만 아주 안 좋은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5는 기자지명이,
요거는 기자가 밝은 빛을 감춘 것이니 이런 뜻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가 등장하는데 이 기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그 주역의 배경 말씀드릴 때 문왕이 8개를 썼다 그랬잖아요. 문왕이 이제 그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쯤에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주라는 폭군이 있었죠. 폭군이 굉장히 그 처음에는 정치를 잘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치와 향락과 이런 데 빠지면서 굉장히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아주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데 이 문왕이 상나라 은나라의 서쪽 지방의 서쪽 변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문왕이 되기 전에 서백창이라는 이름으로 그쪽 서쪽에 있는 주라는 그 주족의 우두머리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육이처럼 이게 문왕이거든. 문왕을 상징해요. 육이가 문왕이 굉장히 중정하게 어린 아이를 돌보고 노인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폭군이 전체를 지배하는데 이런 사람이 서쪽 변방에 우두머리로 있으니까 많은 제후들이 이 사람한테로 쏠려요. 그 아주 덕스러움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40명의 제후들이 이 서백창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하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폭군주의 귀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조심하셔야겠다. 좀 마음을 바꾸시라. 이렇게 해도 귀에 안 들어줘. 반대로 이 서백창을 잡아다가 유리옥에 가둬놓고 그래 네가 그렇게 덕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한번 시험해 보지. 이러면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살점을 저면서 그걸 뭐 어떤 데는 보면 만두국을 끓여서 줬다고도 하고 어떤 데는 만두 속을 집어넣어서 줬다고도 하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이걸 먹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이걸 이제 아들의 그것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네가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이 문왕이 그걸 알았지만 문왕의 오로지의 근심은 뭐냐 하면은 이 천지에 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걸 오로지 생각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먹고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64개를 8개를 겹쳐서 64개를 만들고 괴사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문왕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7년간 그 옥에서 지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폭군은 사라질 걸 내가 알고 그렇지만 지금은 나의 군주니까 그 신하의 예를 다하고 근데 그런 마음은 이제 이 아들에게 전해져서 아들이 무왕이거든요. 무왕이 구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문왕은 옥중에서 다 그걸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중정함은 그 한 천지의 도를 무너뜨리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걸 가져갔는데 무왕은 구삼은 양의 자리에 와서 이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군주를 내가 벌하고 뭔가 이걸 바꿔야겠어라는 마음으로 확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 무왕의 이제 폭군주 얘기하다가 이렇게 간 거죠. 기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누구냐 하면은 폭군주의 삼촌인데 주왕의 아버지가 제을이에요. 제을이라고 주역에 가끔 나오거든요. 제을 뭐 귀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주의 아버지가 제을인데 제을의 형제인 거죠. 미간과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제을의 형제니까 주로 보면은 폭군주한테는 삼촌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자예요. 근데 기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폭군주한테 그냥 순종을 해요. 순종하면서 왜 순종을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을 용인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야 해. 이걸 이어가서 뭔가 누군가가 이 폭군을 벌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 때까지 내가 이걸 지켜야 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기자예요. 그래서 기자지 명이 기자가 밝은 빛을 감춘 것이니 이걸 감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폭군 앞에 자기 그걸 드러내면은 바로 그냥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고 이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자가 밝은 빛을 감춘 것이니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밝은 빛을 감췄을 뿐이지 빛이 사라져버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빛을 자기 안에 감추고 그 올바름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고가 이제 군주로 해석이 되는데 군주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밝은 빛이 갖고 있는 존재지만 그걸 감춰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어떤 걸로 그걸 감추고 뭔가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 때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륙은 불명회, 초등 우천, 후입 우지. 이건 상륙호는 밝지 못하고 어두우니, 불명 밝지 못하고 회는 어두울 해자거든요. 어두우니 초등 우천, 처음에는 하늘에 오르지만 후입 우지, 후에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이게 지금 어둠의 때의 끝자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밝음을 손상하는 주체거든요. 이 사람이 밝음을 손상하는 게 이제 이 상륙인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끝자락에 있으니, 어둠의 끝자락이면 사실은 이게 밝음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방을 비출 만한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손상시켰어요. 손상시켜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그냥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폭군이 돼버린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을 이제 손상한 때 이제 광명을 감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어둠이 돼버린 자가 있는데, 이 상륙은 나머지 이 초, 2, 3, 4, 5는 밝음을 감춘 자들이고, 이 상륙은 이 밝음을 손상시키는 자, 스스로 어둠이 되어버린 자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끝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어둠이 되어버리는 자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초구가 백이숙제를 나타낸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둠의 상황이 오니까 기미를 딱 알아챈 거죠. 아, 이건 이런 상황이야. 그럼 우리는 관직에서 물러나서, 그리고 이제 무왕이 정벌을 하러 나갈 때 백이숙제가 가서 말고삐를 잡으면서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신하가 군주를 그렇게 배반하면 되냐? 그거는 도에 어긋난다. 했는데 이제 무왕이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기이기라는 게 이제 물러났다는 얘기고, 군자 우행, 행이 어디 방향이냐면 수양산으로 가서 3일 불식, 밥을 못 먹는 거죠. 고사리만 캐먹고 그대로 나가면 주인 유언.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이 주인 유언은 그렇게 해석하자면 이제 뭐 무왕이 그러지 말고 이제 뭐 나를 도와달라든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수양산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 백이 숙제는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내가 알아채고, 이거는 이때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라는 걸 알고 이 초장부터 이제 자기를 그냥 숨겨서 수양산으로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고, 이제 유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왕, 이 유리옥에 있으면서도 그 왕의 그 정도의 그 40명의 제후들이 자기를 따른다면은 그걸 가지고 해볼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정한 자세, 유순한 자세로 순응하면서 때를 알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덕을 계속해서 천하의 도를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64개를 만든 거죠. 이제 무왕은 93이니까 이제 치러 나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폭군주를 찾잖아요. 그 얘기고, 이제 육사는 미자는 누구냐 하면은 폭군주의 그 이복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을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주는 정실 부인에게서 난, 폭군주는 정실 부인에게서 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그 미자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낮은 첩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가 안 되려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폭군인 저렇게 돼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미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럴 때 이제 이부 자복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 그 주의 뱃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뭔 짓을 안 할 거라는 걸 안심시키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명의지심, 그 주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우출문정, 뭘 가지고 나오냐면 신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 조상의 그 혼배, 신주, 이걸 가지고 나와서,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가면 또 하나의 그걸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아까 그 삼촌이 미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외국으로 떠나서 이 훗날을 도모해라. 지금은 어둠의 때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자가 그 신주를 품고서 나가는 거예요. 우출문정,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외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요거는 이제 기자는 이제 그렇게 끝까지 옆에서, 폭군주 옆에 있다가
이제 폭군주가 이제 주가 이제 무왕한테 당하고 다시 이제 주나라를 세울 때 그 옆에서 무왕을 도와요. 기자는.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는 거. 그다음에 상륙은 이제 폭군주로 해석을 하면 되고.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희한하죠. 이게 지화명의가 이 주역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괴. 그걸 좀 하면서 동시에 어둠이 온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지혜를 수련하고 있는 사람, 덕을 수련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건데, 제가 거기 쓴 내 인생의 주요 거기에 쓴 거는 제가 이제 어딜 갔을 때인데,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지인을 만나 가지고 이제 그 호텔 방에서 그분이 이제 고민이 있다고, 이제 뭐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후배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는 좀 같이 하면 힘도 되고 후배도 좀 이렇게 뭔가 이런 걸 배워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후배가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더 많이 안 맡겨주냐고 얘기하고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자꾸 이렇게 조급함을 부리고 이래서 거기서 약간 좀 이게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그게 계속 이제 조금씩 쌓여왔는데, 아,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 가자니 혹시라도 지금의 관계마저도 틀어져서 아주 이상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여기서 갈라지자니 또 저 후배한테 조금 또 이게 후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해서 점을 쳤는데 여기에 지화명의의 이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이했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내 그런 마음을 품고 초심을 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더라도 손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때다. 이거는 밝음이 손상을 당하는 때니까 내 그런 어떤 의도 순수한 마음이 손상을 당하는 때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말이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게 8월이었는데 그 12월인가 1월인가 그때 이제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현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여행 관련 일이었는데 여행이 다 그냥 멈추니까 아예 뭐 갈등이 생길 장 자체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건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게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모르니까 기다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신기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괴는 그렇게 실제로 점을 쳐서 나온 그런 거여가지고 더 이게 좀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요 지화명의괴는 이제 이미지로 보자면 그 화지진하고, 그러니까 화지진은 현명한 군자가 위에 있는 거고 밖으로 확 드러나서 그걸 향해서 사람들이 가는 거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화명의는 어리석은 군주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의 지혜를 감춰야 하는 때고, 이게 이제 이미지로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그 화지진에서 우리가 뭔가 나를 더 성숙되게 하고 더 덕을 더 닦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의 여유라는 게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이 선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단계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가 가는 방향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괴사 주일 3접이라는 거를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었어요. 거기 내 인생의 주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 남해근 괴사 강의에 그냥 각자 자기의 주역을 만들면 된다고. 저는 이제 오창이니까 오역 만들면 되고, 뭐 누구는 남역, 김역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3접을 이렇게 훌륭한 제후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덕과 이런 걸 갖춘, 지혜를 갖춘 제후도 그 빛이 주체인, 그 빛이 원천인 지혜인 그 사람을 하루에 3번씩 접견을 하는데, 그걸 저는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하루에 3번씩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고 있는지 방향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물며 얼마나 금방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맬 건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내가 방향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뭘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런 경우도 코로나가 이제 우리한테 그걸 묻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니네가 지금까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방향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있었길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활개를 치게 됐냐? 이걸 이제 아마 묻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물론 이제 당장 내 생계가 힘들면 생계를 생각해야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 뭘 향해서 가고 있었는가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돌아보고서 뭔가 이렇게 다시 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제 쥐하 명의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지혜를 갖고 있었다면은, 지혜를 내가 품고 있었다면은 이 어둠이 어떻게 해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향은 화지진궤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